자, 오늘도 오랜만에 수업을 좀 해보시죠. 자, 일단 우리가 저번 시간이 좀 됐죠. 그때 통계를 들어오면서 선생님이 통계에 대한 또 간략한 단원적 성질을 얘기해 드렸을 때는 이 후반부로 갈수록 수학적인 이해보다는 상황적인 이해로 가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 암기 플러스 문제 풀이를 통해, 훈련을 통해 잡는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단어였었고, 최초에 선생님이 이제 정의를 좀 얘기해 드렸는데, 통계에서 우리가 하는 게 질문이다 그래요. 확률 구하는 거, 평균 구하는 거, 분산 구하는 거, 편집 적어하는 거. 요거 구하는 문제만 낼 건데, 확률 구하는 거야 사실 표기법만 알면 되고, 통계에서 이제 P, 가로하고 X의 범위를 가지고 확률을 질문하는 패턴에 그다음 표기법만 이해하면 되는 거고, 확률에서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평균 구하는 거는 공식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산이나 편집분산은 분산의 정의를 알고 있어야 돼요. 분산의 정의가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죠. 그래서 원래는 그게 정의인데, 우리가 계산을 들어갈 때는 그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그런 계산 공식을 따로 외웠던 거죠. 그래서 정의로 풀기엔 좀 어렵기 때문에 그 공식 가지고 푸는 것 뿐인 거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하는 모든 작업들은 확률 분포표를 가지고 이제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를 구하는데, 그 계산 순서가 그렇죠. 평균 구하고 제곱의 평균 구하고 둘의 관계를 통해서 분산을 구하고 루트를 씌워서 표준을 구하는 그 네 가지 작업만 잘 진행하면 되는 거고, 그럼 표가 나와 있으면 그냥 계산 문제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계산 문제까지 해서 여기 문제가 많이 수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59페이지까지 풀이를 했었던 거죠. 그죠? 그리고 오늘은 그 뒤에 있는 평균 분산의 성질도 점검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표 만드는 문제. 쌤이 저번 시간에 164번 문제를 토대로, 보통 이제 우리가 만나는 접하는 문제는 이 162번이나 163번처럼 표가 나와 있는 건 사실 공식 암기의 단순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계산만 잘하면 틀릴 건 없고, 알겠죠? 그렇게 표현했었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164번은 물론 좀 쉬운 문제였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표가 나와 있지 않고, 알겠죠? 상황을 부여함으로써 우리한테 확률 분포표를 만드는 문제를 낸다고 했죠. 맞습니까? 그때 쌤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실전 문제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요걸 잘해야 돼요, 오늘. 그때는 쌤이 이제 이런 정리는 안 하고, 요건 이제 유형인데, 유형이라 쓸게요. 뭐냐면, 확률 분포표가 나와 있지 않는 표 만들기 문제라고 쌤이 부르긴 합니다. 확률 분포표 만들기 문제.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문제의 상호만 부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표를 만들어서 평균, 분산, 표준편차 구해라고 이런 문제인 거죠. 그럼 보통 이런 문제가 어떤 식으로 힌트를 주냐면, 사실 힌트 주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힌트는 어떻게 나오냐면, 보통 힌트 주는 방식이 첫 번째는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걸 줄 때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식으로 주는 거야, 그냥. 상황을 알겠죠?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px가, 이 표현은 또 이해를 해야죠. x 이렇게 쓰는 거 x 이렇게. 보통 우리가 통계에 사용하는 확률 변수는 이 대문자를 쓰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변수로 작용하는 x는 이렇게 소문자로 쓰는데, 이 대문자 x가, 확률 변수 x가 이 x라는 값이 됐을 때의 확률을 선생님이 가볍게 일단은 뭘로 할까? x분의 a 이렇게 할까? 쉽게 하자. ax 이렇게 해볼게요. 단 x는 1, 2, 3, 4, 4개를 얘기했습니다. 알겠죠? 다음 값을 만족하는 어떤 확률 변수 x가 있을 때 얘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구하시오. 이런 게 질문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일단 평균이나 분산이나 표준편차를 요구했으니까 분명 얘는 이제 통계 문제는 확실할 것이고, 그죠? 그럼 표가 나와 있어야지 우리가 그걸 구할 수가 있는데, 얘는 표가 나와 있지 않고 식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을, 이것도 봐봐. x에 대입하는 함수 형태 아니야. 이런 함수를 이제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러요. 여기서 정확히 또 이 확률 질량 함수 대신에 또 다르게 쓰는 게 뭐가 있냐면, 나중에 뒤에서 배우는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있죠. 이 식을 주는 패턴 중에서 원래 이름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건 쌤이 왜 앞에서 확률 변수를 얘기할 때 이상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가 있다고 그랬죠. 이 이상 확률 변수는 이렇게 개수가 정확히 따질 수 있는 거, 한 개, 두 개, 세 개 따질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연속 확률 변수는 이렇게 그때도 시간 같은 거죠. 키 이런 거 알겠습니까? 좀 이렇게 정확히 뭔가를 자르기가 힘든 그런 데이터들, 그런 걸 다루는 게 연속 확률 변수인데, 확률 질량 함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이렇게 쓸까? 이상 확률 변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률 변수. 확률 변수. 쌤이 20일만 하다가 오랜만에 수업을 하니까 글씨가 안 예쁘네요. 확률 변수.
원래 안 입었지만 안 입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이상확률 변수를 가지고 만든 함수를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고요. 나중에 뒤에서 배울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건 역할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확률을 구할 함수를 주는 건데 거기서는 연속 확률 변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뒤에서 배우고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얘 가지고 만약에 나한테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표준편차를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칩시다. 알겠죠? 그러면 당연히 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봐봐. x 확률 변수 x가 얼마가 될지부터 정리하죠. 이 x가 될 수 있는 게 뭐야? 1, 2, 3, 4 4개밖에 없죠. 그러면 x가 1일 때와 x가 2일 때와 3일 때와 4일 때 합계는 당연히 1이겠죠. 여기는 확률이니까. 이런 식의 표를 대신하는 거지, 이 식이. 그러면 x가 1일 때 확률 얼마야? a. x가 2일 때 확률 2a. 이게 함수니까 대입하는 소리야. x 3일 때 3a. 4a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확률의 합이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니까 일단 a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다 더하면 이게 10a니까 10a가 1 되려면 a는요 10분의 1 돼야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얘는 10분의 1, 10분의 2 약분하지 마시고 평균 구하려면 약분 안 해놨습니다. 10분의 3, 10분의 4 적어놓으면 표가 나왔죠?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제곱의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주는 문제가 일단 하나 있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얘는 잘 출제되는 패턴은 아니에요. 왜냐면 식을 주는 거는 그냥 대입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는 패턴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보통은 이제 두 번째로 주는 어떤 그냥 활용 문제, 단순하게 활용 문제, 뭐 말로 나오는 문제라든지 최근 기출에는 도형적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 알겠죠? 이런 내용.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일반적인 활용 문제. 식을 정확히 던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로 주는 거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풀었던 164번 같은 문제처럼 알겠죠? 우리가 164번 문제 보시면 뭐 상금이 다음표 같은 복권이 30장 있는데 한 장을 가지고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기대 금액을 구하시고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금액의 평균 구하는 문제 이렇게 이제 상황을 부여해 주는 거지. 그럼 직접 이제 표를 만들어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근데 내가 이제 이 문제를 원래는 이렇게 뭐 유형화시키지 않고요, 그냥 뭐 야 이거 활용 문제야 하고 풀어줬는데 생각보다 애들이 잘 못 풀어요. 왜 못 푸냐면 이 표를 만들면 되는데 단순하게 얘기하면 표를 만들면 되는데 이 시작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질문을 받다 보니까 뭐가 가장 문제냐면요, 애들 풀이에서 문제예요. 풀이를 진행할 때 제일 먼저 할 게 뭐냐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먼저 가능한 확률 변수 요게 x거든. x를 다 적어라. 요것부터 좀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알겠죠? 요건 선생님이 이제 그 질문을 받다 보니까 경험에 근거한 제시법이라 알겠죠? 애들이 시작을 못하는데 그 시작을 왜 못하냐면 아니 나올 수 있는 X를 적어놓으면 되게 편한데 그 다음부터 그냥 확률 문제란 말이야. 근데 그걸 안 하고 머릿속에 막 고민만 하니까 안 풀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를 만들 때 얘를 먼저 세팅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을 푸시면 앞에서 풀었던 확률 문제보다 쉬운 확률이 펼쳐질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통계에 사용되는 확률은 그 앞에서 풀었던 확률만의 확률 문제보다는 좀 쉬울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 얘기 한 개만 남겨놓은 채 일단 풀이법은 요렇게만 세팅해놓고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쌤이 정리드릴 건 이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의 성질 파트입니다. 요 설명을 위해서는 쌤 여기다가 잠깐 설명 좀 하겠습니다. 알겠죠? 즉 우리가 구했던 평균, 분산, 표준편차 쌤 일부러 한글 안 쓰고 수식을 쓰는 거야. 익숙해지라고 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성질을 배울 건데 아마 2학년 때 공부를 좀 꼼꼼히 잘하는 친구들은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간단하게 쌤 보여드릴게요. 수학적인 증명을 들어가기 좀 힘들고 알겠죠? 가벼운 얘기로 쌤 보여만 될 건데 상황으로 알겠죠?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만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시골 분규야. 학교 안 갖고 왔어? 우리 갖고 오는 거 아니었어요? 그거 가져오래. 내 걸로 봐봐. 봐봐. 설명하는 거니까 잘 들으시고. 예를 들어 쌤이 이런 상황을 좀 만들어 볼게요. 학생이 2명 있는 학교입니다. A라는 학생과 분규야 분규. B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알겠죠? 수학시험 봤습니다. 성적이 너무 뒤지게 안 해요. 20점이랑 40점을 받았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데이터 정리를 위해서 평균을 구하고 그리고 분산도 구해서 우리 애들의 어떤 점수 분포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해보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평균 얼마? 30이죠? 뭐 이거야? 그냥 평균 구하면 되니까.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뭘 적어놔야 돼? 편차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편차가 그지? 일단 2명밖에 안 되니까 분산은 정의로 구할게요.
편차 제곱의 평균을 알겠죠? 그럼 얘는 편차 얼마지? 내 점수 빼기 평균이니까 마이너스 10점이고 얘가 10점 까먹었어 그치? 얘는요? 10점 더 획득을 했네 그치? 이런 상태가 뭐냐? 그럼 분산 구하려면 이제 편차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100의 평균 구하는 거 맞죠? 그 분산은 얼마야? 100 되겠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구하는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얼마겠습니까? 10 되겠네요 그죠? 이게 단순한 집단이다 보니까 평균과 점수 차이가 10점씩 나는 그런 집단 맞네. 알겠습니까? 표준 편차가 의미가 뭐죠? 우리 반 애들의 한 명당 점수 차이가 10점씩 이렇게 평균과 난다는 거지. 뭐 그런 개념인데, 자 내가 이걸 가지고 이제 점수를 이걸 이제 기입을 하려고 했더니 내가 너무 수학을 못 가르치는 것 같잖아. 애들이 너무 못하니까 그죠? 점수를 뻥튀기를 좀 할 겁니다. 뻥튀기를 하는데 상황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점수를 2배 뻥튀기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50점씩 더 할 수도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율적인 환산, 즉 몇 배의 환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점수를 그냥 더해버린 거지. 알겠습니까? 그 두 가지 진행할 건데 첫 번째는 비율로 가볼게요. 내가 얘를 다 2배로 해봐. 점수를 2배를 뻥튀기 했어. 어차피 모든 애들의 점수를 2배 하더라도 등수는 바뀌지 않으니까 뭐 크게 그죠? 형평성의 논란은 없겠지 그지? 들어가 보면 얘 2배 하면 얼마야? 40점. 얘 2배 하면 얼마야? 80점. 맞습니까? 그럼 평균이 얼마죠? 60점. 당연히 평균은 몇 배가 되는 거야? 2배가 됐겠지. 이건 뭐 당연한 결과죠. 그치? 그 다음요. 편차. 즉, 분산을 확인하기 위해서 편차를 구해봤는데요. 편차는 얼마가 됩니까? 편차는 마이너스 20. 40, 60 빼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20. 맞습니까? 결국, 봐봐. 편차도 몇 배가 되는 거야? 2배가 되는 거 맞죠? 이랬습니까? 내가 점수를 2배 했더니 평균도 2배가 되고 편차도 2배가 되네 그지? 그러면 분산은 얘를 제곱하는 거 아니야? 그럼 제곱하면 400, 400이니까 분산 얼마가 되는 거야? 400이 되네요 그죠? 분산은 몇 배가 되는 거야? 2의 제곱배가 된 거죠. 왜? 편차가 2배가 됐으니까 이걸 제곱한 게 분산이니까 당연히 제곱배가 됐겠죠. 2의 제곱배가 되는 거지. 그럼 표준편차 당연히 몇 배야? 그대로 2배겠지. 그 이유는 편차가 2배 됐잖아. 그러니까 편차가 2배 됐으니까 분산이 4배 되는 건 당연한 거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그 다음 편차가 2배밖에 안 됐기 때문에 표준 편차 당연히 2배밖에 안 되지.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배를 하면 같은 방식으로 변화가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예를 들어 이번에는 덧셈을 진행해 볼게요. 내가 얘기를 이번에는 다시 플러스 40점을 해보겠습니다. 40점씩 뻥튀기 하겠죠. 그럼 얘는 몇 점 되는 거야? 60점. 얘는요? 80점. 덧셈을 한 거죠. 그럼 평균 구하면 몇 점이야? 70점. 아, 평균도 얼마큼 더해졌어? 40점이 정확히 더해졌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내가 편차를 따질 건데 마찬가지 덧셈을 진행할 때 편차를 구해보면 60에서 70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10. 80에서 빼면 10. 어라? 편차는 지금 원래 편차는 어때요? 똑같죠. 그럼 당연히 편차라고 하는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안 바뀌죠. 얘는 그대로 110이 될 겁니다. 변화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변화가 안 생기는 이유를 수학적인 접근을 가려면 사실 일반적 상황을 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렵고 좀 알겠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직관은 이해되죠? 이게 덧셈 뺄셈으로 가면은 그 차이는 유지가 된단 말이야. 근데 몇 배로 가버리면 차이까지 배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변하는 거야. 그럼 결국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평균은 곱하는 거나 더하는 거나 같이 변하는데 분산이나 표준편차는 편차가 그렇지 않다 보니까 곱하는 건 같이 변하지만 덧셈 뺄셈은 영향을 줘야죠. 안 준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걸 정리한 게 성질 같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 결론적으로 내가 어떤 평균을 구하는데 이게 점수 아니야. 그지? 이 점수가 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그래서 이 점수를 A배를 하고 B를 더해버려. 알겠습니까? 그럼 원래 있던 점수를 A배 한 다음에 B를 더한 점수의 평균을 구할 거라는 거죠. 그럼 이게 원래 정확한 진행대로 풀이를 하면은 점수를 A배 다 한 다음에 B를 다 더해가지고 평균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어차피 이거 봐봐. 점수를 몇 배 하나, 덧셈을 얼마 하나? 평균은 똑같이 변하는 거 맞죠? 그럼 굳이 우리가 이런 걸 구할 때 점수를 건드릴 필요 있어 없어? 없습니다. 난 그냥 원래 평균을 구할 거야.
왜? 그 평균에 A 배하고 B를 더해주면 결국 같은 결과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수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성질을 통해서 원래 평균 구해서 똑같은 셈을 해주면 되는 거지. 평균은. 알겠습니까? 그럼 분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A 배한 다음에 B를 더했어. 그때 B를 더하는 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왜? 더하기 비를 해봤자 편차는 안 바뀌어. 알겠습니까? 그럼 결국 얘만 영향을 줄 것이고, 그죠? 점수를 A 배했으면 원래 분산이 몇 배? A 제곱배가 되는 거죠. 편차가 A 배 됐으니까.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표준 편차 마찬가지로 이 덧셈 뺄셈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겠죠. 결국 얘하고 여기 루트 씌운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건 원래 표준 편차에 A배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절대값 A가 됩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루트 씌운 거기 때문에 루트 A 제곱 절대값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맞는 겁니다. 표준 편차나 분산은 음수가 나올 수 없어. 알겠죠? 여러분 가끔 산수하다가 분산이나 표준 편차 음수가 나올 때가 있어. 잘못하는 거야. 알겠죠? 다시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성질을 체크 딱 해두시면 이게 일단 초반에 나오는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 성질. 알겠죠? 공식적 암기가 필요한 거죠. 오케이? 그렇게 챙겨 놓으시고 문제 풀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필기부터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보시죠. 나오시죠. 자, 쌤이 일단은 이런 문제들 일단 말로 나온 문제 위주로 쌤이 진행을 좀 하고요. 일단은 성질 문제 하나만 살짝 먼저 보여드리면 167번 문제로 쌤이 이제 식 정리 문제만 살짝 한번 만들어볼게요. 167번입니다. 자, 방금 전에 이 성질을 통해서 이런 걸 뭐 해볼 수가 있죠. 봐봐. y는, 자, 확률 x의 분포에서 y는 10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15로 변환하면 y와 y 제곱의 평균, 즉 얘와 얘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y의 평균을 줬고요. y의 제곱의 평균을 줬습니다. 맞습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뭐 계산을 좀 열심히 하고 공식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이 제곱의 평균과 평균이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얘 둘을 통해서 뭘 구하고 싶어야 정상이야. 네? 제곱의 평균이랑 평균을 줬잖아. 그럼 우리가 많이 구하던 뭘 구하는 게 그 다음 수순입니까? 분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건 잘 안 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주님 분명 아마도 분산을 구하라고 줬을 거란 말이야. 알겠죠? 분산 어떻게 구해요? 얘에서 0.7에서 또 이거 제곱하지 마. 이상한 데 하나 있어. 알겠죠? 이거 제곱하지 마. 0.7에서 분산의 공식 뭐였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빼는 거잖아. 이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0.25를 빼는 거죠. 산수하면 0.45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죠? y의 분산 정도는 그냥 뭐 가볍게 한번 구해주시고 알겠죠? 오케이? 이런 거 뭐 필요하든 아니든 해놓는 게 좋아. 알겠죠? 근데 x의 평균과 x의 분산을 고르시오. 구하시오라는 거 문제입니다. 그죠? 하나씩 구해보시죠. 자, 우리가 EX를 구하려면 여기 말대로 봐봐. X와 Y가 이런 관계 아니야, 그치? 그럼 우리가 Y의 평균을 알잖아요, 그치? 여기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 Y의 평균, Y의 평균이 마이너스 0.5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죠. 내가 궁금한 건 X의 평균이야. 어떻게 하면 돼? Y를 X 바꾸면 되는 거죠. 대입해 보시면 이 10분의 1 X 마이너스 15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0.5라는 거 맞죠? 있습니까? 그죠? 봐봐. y가 얘니까 그 대입만 한 거야, 걔가. 알겠죠? 유니콜? 그럼 우리가 배운 방금 배웠던 그 평균의 성질에 의해서, 그지? 분리 가능하잖아. 시그마 정리하듯이. 이건 뭐야? 10분의 1 빼고 2x에 마이너스 15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얘가 마이너스 0.5라는 거죠. 정리해주시면 10분의 1 2x가 넘기시면요 아마 14.5가 되고요. x의 평균이 얼마다? 145가 되겠다.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145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잘 봐봐. 분산을 구하려면 마찬가지야. 이런 데 대입하는 것보다 얘가 훨씬 낫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필요해. 알겠습니까? 이 분산 대입하면 되겠죠? 그 y의 분산이 0.45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 y에다 마찬가지로 v 10분의 1x 마이너스 15를 집어넣어주면 얘가 지금 0.45라는 거야. 맞아요? 그럼 분산의 성질상
10분의 1 배한 건 중요하지만 15를 뺀 건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이건 지워버려 됩니다. 알겠죠? 없다 치고. 그러면 10분의 1 밖으로 튀어나오면 뭐가 되는 거야? 제곱배 100분의 1로 튀어나오는 거죠. 0.45입니다. 따라서 x의 분선 얼마야? 45가 되겠네. 뭐 이런 단순한 그냥 성질만 요구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런 경우도 가능은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선생님 제가 분산을 구할 생각을 못했어요. 여기다 집어넣어 버렸는데 산수를 못하겠습니다 라는 친구도 있단 말이야. 이거 산수 가능해요. 예를 들어 뭐 풀이는 끝났지만 여기다가 잠깐 선생님이 2y제곱 이 0.7이라는 데다가 여러분들이 이런 산수를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런 산수가 가능하다는 건 좀 경험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뭐냐면 y가 어차피 11분의 x 마이너스 15니까 이 y 자리에 이렇게 큰 가로 하나 쓰고 10분의 1x 마이너스 15의 제곱 맞죠? 그러니까 그치? 전개해버리면 이런 산수 만약에 여기가 서형석 성질이라 보긴 하는데 일단 전개하시고 정의 2분의 3이니까 3x 플러스 225 이거 맞죠? 정리하면 100분의 1 2x제곱 마이너스 3의 2x 더하기 225가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 평균 안에 2차든 3차든 3차는 안 나오겠죠. 그냥 우리가 세제곱의 평균을 안 구하니까 2차식 정도는 전개해서 분리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도 알고 계시면 아마 뒤에서 그걸 요구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는 가능해요. 충분히. 알겠네. 하지만 이 문제에서 굳이 일로 가면은 좀 많이 길어지니까 할 필요는 없지만 이걸 대입해서 전개하고 이런 작업들이 평균이나 분산 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죠? 그건 하나 챙겨두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연습할 거 어차피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계산만 잘하면 돼. 알겠죠?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대신 이제 문제 풀다 보면 표 만들기가 쉽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알겠죠? 표 만드는 걸 잘 연습하면 돼요. 여기 앞쪽에 표 만드는 건 그닥 어려워 보이진 않았어. 선생님은 4점짜리 용어로 표 만드는 문제 한 2개만 보여드리고 알겠죠? 통계는 정리를 해버릴게요. 17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171번입니다. 나머지 잘 해와봐. 내일까지. 알겠죠? 몇 개 안 되니까. 171번입니다. 보시죠. 1치 일단 4점짜리를 풀어드리는 게 그죠? 낫겠죠? 쉬운 것들은 여러분 표 만들어 보시고. 그러니까 여기 통계도 유형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확률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문제를 본 다음에 유형이 명확히 보이는 게 좋아야겠죠. 딱 보신 다음에 아 이게 뭐 조건부 확률이다, 뭐 곱슬률이다, 아니면 독립시행이다 팍팍 판단해야 되겠죠. 통계 마찬가지로 판단을 해야 돼. 지금 우리가 뭐 표 만드는 문제 하나밖에 안 배웠기 때문에 알겠죠. 그 문제일 건데 한번 볼게요. A 주머니에는 흰공 2개, 붉은 1개. A란 주머니에는 흰공 2개, 붉은 거 1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B 주머니에는 흰공 2개, 붉은 거 2개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요. A에서 1개를 뽑고 B에서 2개의 공을 동시에 뽑았을 때, 자 여기서는 1개 뽑고요. 여기서는 2개를 동시에 뽑았을 때, 그죠? 여기가 제일 중요해. 3개의 공 중에서 흰 공의 개수를 x라고 하자. 그때 x의 평균, 분산, 편차고 뭐 이딴 거 구하라 그 말인 거죠. 이건 상황 다 보시고 표 만드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하면? 표를 먼저 세팅하시고요. 가능한 x를 적고 시작하라고 알겠죠? 오케이? 그럼 지금 얘가 이렇게 꺼낸 3개의 공 중에 흰 공의 개수를 x라고 하는 거 맞지? 이 x를 뭐로 놓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1개 뽑고 여기서 2개 뽑을 때 x가 될 수 있는 개수가 몇 개부터 몇 개까지 가능하죠? 기준을 정하세요. 제일 작게. 흰 공이 제일 작게 뽑히는 게 몇 개야? 몇 개? 몇 개? 빵 개 아닙니까? 그죠? 안 뽑힐 수 있잖아. 그치? 그리고 나서 몇 개? 1개. 그 다음 2개. 그 다음 3개. 합계는 1. 이거부터 좀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문제 상황만 이해하면 되는 거지 사실 얘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흰 공의 개수는요 안 나올 수 있고 1개 나올 수 있고 2개 나올 수 있고 3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치?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하나하나는 그냥 각각의 확률 문제야. 이 확률 못 풀면 앞에 가서 확률 문제 공부해야 돼. 알겠습니까? 앞에서 더 어려운 거 많이 했어 우리.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쉬워요. 그러니까 얘가 이 표정리만 잘 하시고요. 하나씩 지금은 따로따로 정리해서 볼게요. 첫 문제니까. 얘부터 가보시죠. 이런 짓을 할 때 흰 공이 안 나올 확률. 그럼 얘는 이산적 확률 문제 맞죠? 우리 확률 그 유형 카테고리에 잘 체크해 가면서 알겠죠? 이산적 확률 문제입니다. 전체 경우의 수는요
여기서 한 개 꺼내야 돼. 31.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몇 개 꺼내? 4개 중에 2개를 꺼내야 돼. 요거 전체 경우의 수. 그죠? 분해. 흰 공 안 꺼내야 돼. 여기는 붉은 공 1개 중에 1개 꺼내고. 그리고 나서. 됐습니까? 여기서는 붉은 공 2개 중에 2개 꺼내는 거 맞죠? 그지? 산수해 주시면 3 곱하기 이게 6이니까 18분의 1 되겠죠. 얘는 18분의 1입니다. 됐습니까? 이미 얘가 18분의 1이 있다 보니까 분모는 다 그냥 18로 고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약분 안 할 겁니다. 됐죠? 그 다음 P, X가 3일 때가 있습니다. 쌤 보통 이런 통계 그 확률 문제 풀 때는요 이렇게 양옆으로 쪼여옵니다. 이렇게. 왜냐면 양끝이 제일 쉬워. 확률 구하기 알겠죠? 가운데 한 개 남을 때는 1에서 나머지 빼면 되니까 알겠죠? 답할 필요 없죠. PX가 3일 때 어떻게 되죠? 전체는 똑같고 18분의 됐습니까? 흰 공만 다 뽑는 거 맞지? A 2개 중에 1개 선택, B 2개 중에 2개 선택. 분자가 2대 2 됐습니까? 18분의 2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고민하는 거야. 1개가 쉬울까 2개가 쉬울까 고민하는 거죠. 내가 봐도 똑같은데 알겠습니까? 쌤 그냥 1개로 하겠습니다. 1개. X 1인 경우 18분의 가시죠. 1개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죠? 그렇죠. 여기서 1개 나오고 여기 빵개. 혹은 여기 빵개, 여기 1개. 상황이 두 가지죠. 이거 두 가지로 봐야 돼. 그러면 첫 번째 A에서 1개 뽑고 흰 공 뽑은 거야. 그리고 나서 B에서는 붉은 공만 2개 뽑은 거야. 또는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요. A에서 이번에 몇 개? 붉은 공 1개를 뽑고 B에서 여기 잘 보세요. B에서 흰 공 2개 중에 1개 뽑고 붉은 거 2개 중에 1개 뽑아야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4, 얘는 2, 합치면 6. 6이네. 알겠죠? 1개 어긋나면 나머지 틀려버립니다. 오케이? 그러면 1, 7, 9니까 여기 9가 아닌가 싶네요. 정했습니까? 확인 작업 들어갈게요. 뭐 만약에 불안하면 이렇게 확인해봐. 18분의 X가 2개인 경우는 어떤 경우죠? 이렇게 보면 흰공 2개 나왔어. 어떤 경우야? 첫 번째 경우는 흰공이 여기서 2개 나오고 빵개 나오는 경우. 여기는 흰공만 할게요. 흰공이 빵개 나오고 붉은 공 아니구나. 2개 나올 리가 없죠. 1개 뽑았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돼요? 흰공 1개랑 여기 흰공 1개 뽑는 경우. 맞습니까? 그지? 그 다음 아닌 거 1개 뽑고요. 그 다음요. 여기서 아닌 걸 뽑고 그지? 여기서 흰공 2개 뽑는 경우.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나오겠죠. 오케이? 들어보면 여기서 흰공 1개, 2개 중에 1개 선택했어. 그리고 나서 여기서 흰 거 1개 뽑고 붉은 거 1개 뽑아야죠. 또는 됐습니까? 그죠? 여기서 흰 게 안 나왔어. 붉은 공 중에 1개 뽑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흰 공 2개 중에 2개 다 뽑았어. 됐나요? 얘가 얼마야? 8 더하기 1 9 맞네. 잘했네요. 알겠죠? 그러면 끝 해서 요거를 쫙 정리하시는 거 알겠습니까? 그럼 평균이하고 곱해서 더하면 되겠죠. 조언은 여러분 할 수 있으니까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알겠죠? 이렇게 나오면 좀 헷갈릴 수 있고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쌤은 62페이지에 있는 173번 문제라고 173번입니다. 여기는 최근 평가에 나왔던 좀 어려웠던 문제. 173번 하시죠. 표현이 아주 수정이 안 되는데 그림을 자 174번 하나 해볼게요. 자 이제 도형적 얘기를 하는 건데요. 판단이 빠릿하게 돼야 돼요. 알겠죠? 자 그림과 같이 중심이 5, 반지름 길이가 1이고요. 중심과 크기가 요거는 아마 표현이 바뀔 겁니다. 2분의 파이는 지워주시고요. 90도인으로 바꿔주세요. 90도인 알겠죠? 이 파이라는 각이 문과 친구들이 이제 배우지 않기 때문에 90도인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그러면 중심이 5이고 반지름 길이가 1인 중심과 크기가 90도인 자 반지름 1이야 90도야 얘는 알겠죠? 이런 부채꼴이 있는데 자연수 n에서 호 A, B를 2n 등분한 각 분점을 차례로 P0, P1, P2 해놓고 P2n까지 가는 거 알겠죠? 여기 등분이 몇 개라고? 2n개라고 알겠죠? 짝수개로 짜는 거지 이렇게 그랬을 때 먼저 n이 3일 때 봐봐 문자로 떨지 마 n이 3이라고 줬어 알겠죠? 그럼 잠깐만요 굳이 이거는 보지 말고요 이렇게 합시다 이런 상황에서 그죠?
n이 3이라는 건 몇 등분한 거지? 6등분 맞죠? 일단 반 자르고 45도 자르고 그 다음에 45도를 3등분. 그럼 한 개당 몇 도야 이게?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이게 n인 3인 상태잖아. n인 3인 상태. 괜찮습니까? 그러면 요 각 한 개당 몇 도지? 15도가 될 겁니다. 알겠죠? 90 나누기 6해도 되고. 알겠습니까? 요렇게 6개의 부채꼴로 잘랐을 때 라는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그때 P1, P2, P3, P4, P5 중에서 P1, P2 봐봐. 여기는 지금 현재 P0야. 이건 A고. 그지? P1, N이 3인 상황은 내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상태야. 굳이 이 그림 못 풀지 말란 말이지. 알겠죠? 직접 그림을 그려줘야죠. 이렇게. 여기는 P6, 여기 B입니다. B. 이런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이해하죠. 5개의 점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개의 점을 P라고 하자. 그때 부채꼴 OPA의 넓이와 OPB의 넓이의 차를 평균변수 X 고기 비추셔야죠. 부채꼴 OPA 넓이와 OPB의 넓이의 차 고기 X인 거야 일단. 알겠습니까? 그지? 그거다 체크해놔야지. 그때 평균을 구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잡아봐요. 표 만드는 문제 확실한데 아직 감이 잘 안 옵니다. P가 있을 것이고요. X를 정의하고 풀죠. 알겠죠? 그럼 얘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봐봐. 5개의 점, 여기 있는 중간에 있는 5개의 점 중에서 하나를 택했을 때 얘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 택했을 때 OPA의 넓이와 OPA 여기가 오죠? OPA 뭐 이런 식 이렇게 OPA 이거 맞죠? 삼각형 아니구나? 잠시만요. 네. 요 넓이와 그죠? 요 한 개짜리 넓이의 차를 X라 하자 그런 거 맞죠? 그죠? 그럼 점이 이게 돼버리면 요 4개짜리와 2개짜리의 차가 되겠죠. 점이 얘가 돼버리면 셋이니까 일단 X가 제일 작은 게 얼마야? 봐봐. 만약에 P3를 택했으면 지금 5개 중에 한 개 택하는 거야. 지금 전체 경우수는 5입니다. 5. 그죠? P1일 때, P2일 때, P3일 때 5개밖에 없잖아. 표 만들 때 5분의 하다 5분의. 알겠죠? 그렇고 차를 보니까 봐. 얘일 때는 내가 산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얘일 때도 산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P3를 택하면 어떻게 돼? OP3A의 부채꼴 넓이와 OP3B의 넓이는 어때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넓이의 차가 얼마야? 빵부터 시작을 하겠네요. 여러분 넓이의 차를 구할 때 차가 마이너스 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차라는 표현은 이미 큰 거에 작은 걸 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빼면 절대값을 얘기하는 건데 알겠죠? 즉 일단 아마 0부터 시작하긴 하겠네요. 근데 이런 걸 빠르게 좀 잘 구하려면 어차피 요 한 개의 그 넓이를 구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야 뭐 문제가 쉽게 풀릴 거 아니야. 요거 한 개 구해놓고 가자. 어차피 이거 필요하잖아. 그치? 요거 한 개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부채꼴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요거 맞습니까? 그죠? 얘는 R1이야. 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15. 그죠? 약분해주면 15로 약분될 것 같은데 한번 못하겠어요. 5로 하면요 5, 7에 30, 72 3하면 24 분의 1 맞습니까? 그러면 한 개의 넓이가 24분의 1파이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작은 건 P3를 찍었어요. 넓이 빵이잖아. 그치? 얘의 확률 얼마야? 5분의 1. 그 하나밖에 없잖아. 이해됐어요? 넓이의 차가. 오케이? 얘는 뭐 넓이 안 보여도 알잖아. 이해되겠어? 홀? 그 다음요. P4를 찍었을 때는 봐봐. 이 넓이에서 4개짜리 넓이에서 2개짜리 빼야 될 거 아니야. 몇 개 남아요? 2개 남겠죠. 그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죠? 홀? 그러면 봐봐. 만약에 내가 P4를 찍었을 때와 중간에서 양쪽으로 알 거야. P2를 찍었을 때 똑같지 않습니까? 왜? 또 얘를 찍으면 여기가 4개짜리 여기 2개짜리니까. 그죠? 그러면 결국 P2나 P4를 찍었을 때는 넓이의 차가 이거 2개잖아 지금. 24분의 1 곱하기 24분의 8 6개 2니까 12분의 8. 그죠?
넓이가 12분의 파이가 되는 게 몇 개 있어? 2개. 5개 중에 2개. 됐나요? 그리고 이제 얘를 찍으면 여기 5개지? 여기 1개지? 빼면 4개지? 그지? 넓이 차가 2 곱하기 4 6분의 파이. 그죠? 6분의 파이가 나오는 게 또 2개네요.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이거 만드는 게 어려운 거야. 알겠죠? 그런 맞는 상황들을 다양하게 줄 것이냐. 이게 물론 이 문제 어렵지 않았죠. 사실 알겠죠? 하지만 도형적인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말이. 그래서 점이 5개밖에 안 되니까 점 헷갈리면 잘 보면 되는 5개 알겠죠? 그럼 뭐 2개 겹치겠지 뭐. 알겠습니까? 해가지고 평균 구하시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쌤 생각이 아마 이 문제보다 어려운 문제가 오른쪽에 있는 3점짜리 174번이 좀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잘 해보시고요. 내일 내가 풀이라고 하게 되겠죠? 이게 봐봐. 2006년도에 이게 3점이야. 근데 이 173은 2014년도에 4점이 난이도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봤을 때 문제는 오른쪽이 더 어려워. 알겠습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표 만드는 연습만 많이 하면 돼요. 여기서는 알겠죠? 그러면 충분합니다. 알겠죠? 표 만드는 문제가 지금 쌤이 했던 173번이나 174번 수준이라면 좀 어려운 수준에 속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말이 이렇게 표를 만드는 문제가 존재한다는 거 잘 챙겨 놓으시고 숙제는 여기까지만 해주셔야 알겠죠? 내일은 수업이니까 별로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오늘은 미적분 1에 힘을 더 실을 겁니다. 쉬었다가 하시죠.